如果泰国队仅仅是2-0击败新加坡，那中国队还有机会晋级。但如果泰国队比2球多进1个，中国队就将告别美加梦。大家下午好，好久没有看到新闻发布会出现那么多记者了。我想大家也都很期待明天的比赛，我也一样。然后还有很多的球迷也都期待明天的比赛。 손흥민이 중국 골키퍼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왕다레이의 SNS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이겨서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대사는 쏘리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안보다는 유감의 의미이지만 어쨌든 중국 골키퍼의 눈물은 의외였습니다. 극단적인 수비는 팀의 선택이었고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은 대량 실점하지 않고 최종 예선 진출이 유리한 상태로 끝난 경기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팀에서 자력 진출을 거두지 못한 결과에 아쉬웠던 선수는 골키퍼 한 명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의 인터뷰를 요약하면 모든 기회와 운명은 오직 우리 스스로의 발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최종 예선 진출은 낙관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정말 무승부를 통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개의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1실점으로 끝난 결과 중국의 최종 예선 진출은 그의 활약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일 중국팀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왕다레이 골키퍼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첫째는 당일 중국 해설자의 약자를 괴롭히는 손흥민은 위선자라는 발언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정 팬들의 강한 야유와 욕설이 있었고 손흥민이 반응하며 축구에서 보기 힘든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로 경기 후 중국에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한국 주요 선수들이 휠체어에 탄 합성 사진이 웨이보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축구 외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많은 경기였기에 왕다레이의 눈물과 손흥민의 위로는 한중전의 유일한 스포츠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약한 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방식, 보여줘서 아예 힘도 오시게 만들어주셨어요. 강팀이 승리 후 약팀을 대하는 방식에는 스포츠의 묘미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중국팀과 오래도록 사연을 쌓아가고 있지만 1차전에도 따뜻한 장면은 있었고 상대가 장민펑이었기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19년 손흥민은 발목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는 장민펑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고 경기 막판이었지만 손흥민이 통증에 의해 교체된 장면은 현역 중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한중전은 오래도록 모레이의 이름이 가장 앞서 등장하지만 한국팀 입장에서 실질적 경계 대상은 장민펑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칠었고 특히 20대에는 거의 경기장에 풀어놓은 싸움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번 중국과의 1차전에서 장민펑은 보통의 센터백에 가까웠습니다. C리그를 가끔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장민펑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정말 그는 하격적인 행동이 없었고 보통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과 장민펑의 포옹은 오랜 사연의 마무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싱가포르에 패배하고 자책하며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장민펑의 현역식에는 마무리 지점에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다퉈도 마지막 장면이 포옹과 위로라면 축구는 제법 훈훈한 스포츠입니다. 중국의 라모스라 불린 장민펑은 평생 한중전이 열릴 때마다 상대 7번을 막아야 하는 특명을 안고 강한 어조의 출사표와 함께 참전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7번에게 닿지 못했고 이제는 에너지를 다 소진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90분이 끝나고 다투는 장면만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습니다. 축구에서 승부욕이란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이고 경기 후의 승부욕은 그저 분노일 뿐입니다. 자신을 부상 입혔던 상대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그저 경기 후 똑같은 선수로 안아줬던 손흥민의 감정 또한 축구 선수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축구가 끝나면 동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가대표로서 경기에 임하는 최소한의 동질감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장민펑은 중국 축구 100년 역사상 손에 꼽히는 한국에 2번이나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해 그는 말합니다. 首先刚才见到浩哥很高兴，这么长时间了，然后以前也是队友，然后他也说了，然后明天是我的第100场国家队的比赛，首先我很珍惜为国家队出战的每一分钟，然后希望明天用好的表现回馈给球迷，然后也希望大家每个人都尽到全力，为了自己的祖国和胸前的这个国旗。
首先我不大喜欢拿之前的这些成绩去做比较，然后不想去说之前我们做的怎么样，然后战胜了韩国队怎么样，然后我们要做的就是眼前我们应该怎么去面对这支韩国队，然后明天我们面对的这支韩国队有很多有特点的球员，然后我们怎么去克制他们，发挥出他们的这个优点，然后主教练也已经安排好了很好的这个战术思路。 국가대표로서의 영광, 과거가 아닌 오늘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겠다. 부상을 유발하는 축구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되지만 압도적인 전력차의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는 필사적으로 경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랑 팀을 만났을 때는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 1위고 그냥 진짜 그 축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집중하고 경기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때 서로 도와주면 그런 거 없잖아. 가자. 경기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자. 이거 결과를 다 떠나고 그냥 이거 달고 뛰는 거니까 다들 진짜 공전적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집중. 오케이 집중. 초반부터 없어.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자,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마. 가자.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약팀의 입장과 강팀의 입장은 명백한 차이가 있고 손흥민의 마지막 포옹은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축구를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의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이 강팀을 상대할 때 느꼈던 무서움,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를 외쳤던 장면들. 그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상대를 마주하는 두려움과 자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생 한국을 상대했던 장민펑의 감정 또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독일전 이후의 인터뷰로 알 수 있듯 손흥민은 정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상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짜 사람들이 대부분 울면 다 위로해주고 싶고 가서 뭐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진짜 독일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줄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울면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가서 안아주고 싶다. 정말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성격이고 그의 공감 능력입니다. 중요한 패배에 가장 눈물 흘리던 손흥민은 당연히 상대의 눈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기에 안다는 것은 교류에서 정말 큰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축구가 단순 오락이라면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영화, 코미디, 게임, 나아가 AI가 만들 새로운 오락거리 등 다양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축구가 AI가 만든 재미를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역시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단순 오락을 넘은 무엇인가가 스포츠를 비현실과 구분짓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낭만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감동이라 부릅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려야 하는 스포츠에서 경기 후의 포옹이나 경기 전의 락커룸을 제 채널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이유입니다. 90분에 담기지 못하는 이야기들만이 축구를 단순 오락이 아니라 스포츠로 완성시킵니다. 이름도 모르는 선수가 뛰는 화면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서 뛰고 있는지 알고 있는 선수가 경기하는 화면은 전혀 다른 감정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그 선수의 득점과 환희에서 느껴지는 감정도 전혀 다른 색깔이 됩니다. 손흥민이 눈물 흘리는 중국 골키퍼를 안아주는 장면은 축구에서 일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 손흥민이 약팀이 되어 두려움을 안고 강팀을 만나는 날 비로소 이막이 시작됩니다. 축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